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4급을 함께 공부할 김강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1, 2, 3급 모두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4급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오늘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대화를 잘 보셨어요? 오늘 대화에서는 유진 씨와 준수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명절은 어때요? 네,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명절에 대해 말하기를 공부해 볼 거예요. 문법으로는 단 말이에요와 은대도를 연습하고 친척 관련 어휘와 명절 인사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준수씨,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할 거예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갈 것 같아요. 매년 가곤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데요? 부산이에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지만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친구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4급에서는 김유리 씨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김유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유리 씨, 유리 씨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한국말을 배우게 돼서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요? 유리 씨,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함께 수업 듣는 친구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벨라루스에서 온 김유리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씨. 자, 그럼 우리 이제 한국어를 한번 공부해봐요. 유리 씨, 유리 씨는 언제 고향에 가요? 저는 방학 때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고향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로 가면 8시간 정도 걸려요. 아, 우리 조금 전에 대화에서 준수 씨도 고향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길이 막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려요. 우와, 시간 정말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꼭 고향에 가야 돼요? 네, 그럼요. 한국에서는 꼭 고향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명절인데요. 명절에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꼭 고향에 가는 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러면 대화문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유진 씨가 준수 씨에게 질문을 해요. 준수 씨,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할 거예요? 자, 여기 다가오다를 먼저 보세요. 다가오다는 어떤 날짜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에요. 1일, 2일, 시간이 지나면 그 시험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요. 이때 시험이 다가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추석을 보세요. 추석은 한국의 명절이에요. 큰 연휴예요. 추석은 8월 15일인데 이때 한국에서는 3일 동안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진 씨의 말은 3일 동안 쉬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연휴에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수 씨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갈 것 같아요. 매년 가곤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매년을 보세요. 매년은 해마다와 같은 뜻이에요. 준수 씨가 매년 가곤 했거든요 라고 말했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2년 전에 준수 씨가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작년에도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해마다 매년 할아버지 댁에 가요. 이 뜻이에요. 그러자 유진 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데요? 준수 씨의 대답을 보세요. 부산이에요. 보통 5시간이면 가지만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명절을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추석이 한국의 명절이라고 했죠? 1월 1일인 설날도 한국의 명절이에요. 이런 명절에는 특별한 전통 음식을 먹고 한복을 입고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러면 준수 씨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준수 씨는 지금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운전해서 5시간이면 가요. 하지만 명절에는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기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리죠? 그래서 유진 씨가 지금 놀랐어요.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준수 씨의 대답을 봅시다. 네,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생각에 길이 막히면 힘이 드니까 안 갈 것 같지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제 대화문 내용을 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역할을 나눠서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유진을, 유리 씨가 준수를 맡아주세요. 네. 준수 씨,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할 거예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갈 것 같아요. 매년 가곤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데요? 부산이에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지만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유리 씨, 정말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리 씨, 이렇게 대화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명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길이 많이 막히지만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 대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좋아요. 준수 씨,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할 거예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갈 것 같아요. 매년 가곤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데요? 부산이에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지만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자, 유리 씨, 이제 대화 내용을 잘 이해했죠? 네, 이제 이해가 잘 돼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준수 씨는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할 거예요? 집에서 쉴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답이 뭐예요? 이 문제는 정말 쉬워요. 정답은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이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조금 전 대화에서 준수 씨가 아마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정답은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명절에는 부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5시간, 10시간. 답이 뭘까요? 길이 막힌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10시간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전 대화에서 준수 씨가 이렇게 말했죠?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이면 가지만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10시간. 이게 정답이네요. 모두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법을 좀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오늘의 문법은 단말이에요와 은대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법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단말이에요입니다. 문장을 같이 살펴볼게요.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준수 씨가 명절에는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말을 듣고 유진 씨가 와,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라고 물었었죠? 유진 씨는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준수 씨가 한 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단말이에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유진 씨가 했던 말 기억해요? 유진 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와, 이렇게 놀라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단말이에요는 내가 확인한 그 사실이 믿을 수 없거나 너무너무 놀라울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산까지 10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또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와 내일 날씨가 그렇게 춥단 말이에요를 보세요. 먼저 단말이에요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또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늦잠을 자요. 늦잠 때문에 중요한 약속에 늦어서 크게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늦잠을 잤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늦잠을 자서 크게 혼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늦잠을 자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내일 날씨가 그렇게 춥단 말이에요?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에게 내일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일 날씨가 영하 20도래요. 영하 20도요? 정말 추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일 날씨가 그렇게 춥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문법 단말이에요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이 너무너무 놀랍거나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단말이에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내일 날씨가 그렇게 춥단 말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은대도입니다. 우리 문장을 같이 살펴볼게요.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길이 아주 많이 막히면 어디에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길이 많이 막히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막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뒤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는 는대도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뒤의 상황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네, 잘하셨어요.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는데도는 이렇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뒤에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동작 동사 뒤에는 는데도를 쓸 수 있고 있다, 없다 뒤에도 는데도를 붙여요. 상태 동사 뒤에는 니은데도와 은데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다처럼 받침이 없는 상태 동사 뒤에는 니은데도를 쓰고 좋다처럼 받침이 있는 상태 동사 뒤에는 은데도를 붙여요. 그리고 명사 플러스 이다 뒤에도 니은데도를 써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두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통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오를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이때 이렇게 는데도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보통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일하러 나가나요? 아니죠?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픈 상황과 관계없이 일하러 나왔어요. 보통과 달라요. 이때 는데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는데도, 은데도, 니은데도는 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뒤의 상황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왔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문법 단말이에요와 은대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대화문도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문법으로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유리 씨?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말하기 연습입니다. 문법 단말이에요를 사용해서 연습합니다. 유리 씨, 제가 어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어제 10시간이나 잤어요. 네? 10시간? 어제 10시간이나 잤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유리 씨 정말 놀란 것 같은데요? 네, 어제 10시간이나 잤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시간이나 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문법 단말이에요를 사용해서 어제 10시간이나 잤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이 우리 대화문에 나오는 유진 씨를 직접 봤어요. 와, 유진 씨가 배우처럼 정말 예뻐요. 진짜요? 유진 씨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요? 유진 씨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정답과 같이 그렇게를 쓰면 예쁘단 말을 강조할 수 있어요. 유진 씨가 배우처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진짜요? 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유진 씨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진짜요? 유진 씨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에요? 네, 아주 잘했어요. 다음 연습도 계속 해볼까요? 이제는 은대도를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유리 씨, 피곤해 보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니요. 어제 잠을 많이 자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요. 네, 잘했어요. 아니요.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요. 어제 잠을 많이 잤으면 피곤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잠을 많이 잔 일과 관계없이 몸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때 문법 은대도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피곤해요. 잘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연습해봐요. 유리 씨와 선생님이 같이 농구장에 갔어요. 농구장에서 키가 작은 농구 선수를 봤어요. 유리 씨, 저 농구 선수는 팀에서 키가 제일 작지요? 네, 팀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도 농구는 가장 잘해요. 네, 잘했어요. 팀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도 농구는 가장 잘해요. 보통 농구 선수는 키가 크지요? 우리 생각에 키가 작으면 농구를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농구 선수는 키가 제일 작은 것과 관계없이 농구를 가장 잘해요. 그러니까 이때 문법 은대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팀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도 농구는 가장 잘해요.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는 듣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는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하고 싶어요? 정답이 뭐예요? 보기 3번 추석이에요. 네, 맞아요. 추석이 정답이죠? 그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뭐 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번 문제는 문장을 잘 듣고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줄게요. 비가 오는데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 비가 오는데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 정답이 뭐예요? 저는 1번.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문법 는데도를 사용해서 비가 오는데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 라고 말했죠? 비가 오는 것과 관계없이 소풍을 갈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비가 와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 이게 정답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데도 소풍을 갈 거라고 해요.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를 듣겠습니다. 자, 3번은 대화를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줄게요.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휴, 다음부터는 서둘러야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휴, 다음부터는 서둘러야겠어요. 내용과 같은 것, 정답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했으니까 답이 2번이에요? 아니에요. 여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죠? 우리 앞에서 단말이에요는 이미 들은 사실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울 때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여자는 남자가 회의에 늦은 것이 놀랍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휴, 다음부터는 서둘러야겠어요. 보기 1번. 여자는 부장님께 화를 냈다. 화를 낸 사람은 부장님이에요. 부장님이 남자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보기 2번. 여자는 회의 시간을 몰랐다 라는 말은
듣기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듣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남자의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설 연휴가 짧은데도 고향에 가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려고요. 혜진 씨도 고향에 내려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설 연휴가 짧은데도 고향에 가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려고요. 혜진 씨도 고향에 내려가요? 남자의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은 뭐예요? 남자의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마지막에 고향에 내려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제 생각에 정답은 1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혜진 씨도 고향에 내려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보기를 한번 보세요. 모두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쉬려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설 연휴가 짧은데도 고향에 가실 거예요? 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려고요. 혜진 씨도 고향에 내려가요? 모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휘와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친척 관련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울 어휘를 한번 읽어볼까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고모부, 사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이모, 이모부, 외사촌, 이종사촌. 네,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림이 보이시죠? 친척 관련 표현이에요. 우리는 오늘 친척 관련 표현을 공부해 볼 거예요. 친척이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쪽 친척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쪽 친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시죠? 아버지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을 말해요. 큰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큰아버지의 아내를 큰어머니라고 불러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요.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작은아버지의 아내를 작은어머니라고 불러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자, 아버지께도 누나 또는 여동생이 있겠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고 불러요. 고모가 결혼을 했어요.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해요. 고모, 고모부. 자, 사촌. 사촌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모두 잘 아시겠지요? 그럼 이제 어머니 쪽의 친척을 살펴봅시다. 네, 이번엔 어머니 쪽의 친척입니다. 아까 아버지의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부모님은 외자를 붙여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 외삼촌은 어머니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에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외삼촌이라고 해요. 외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외삼촌의 아내를 외숙모라고 해요. 외삼촌, 외숙모. 자, 어머니께도 언니 또는 여동생이 있겠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모두 이모예요. 그 이모가 결혼을 했어요. 이모의 남편을 보고 이모부라고 해요. 이모, 이모부. 그럼 여기에서 외사촌은 누구일까요? 네, 그림을 보세요. 외사촌은 외삼촌과 외숙모의 아들, 딸을 말해요. 외사촌.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의 아들, 딸을 보고 이종사촌이라고 말해요. 이종사촌. 여기까지 모두 잘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친척 관련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관계 있는 것과 서로 연결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어머니의 여동생은 누구예요? 두 번째, 이모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의 여동생은 이모이지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아버지의 남동생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 아버지예요. 잘했어요.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 아버지, 아버지의 형은 큰 아버지라고 하지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큰 아버지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큰 아버지의 아들은 사촌이에요. 맞아요. 큰 아버지의 아들, 큰 아버지의 딸 모두 사촌이에요.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외삼촌의 딸은 뭐라고 해요? 외삼촌의 딸은 외사촌이에요. 와, 유리씨 아주 잘했어요. 외삼촌의 아들, 딸 모두 외사촌이라고 하죠? 유리씨가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명절 인사하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인사는 설날에만 사용하는 인사예요. 새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설날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설날은 새로 시작하는 해의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유리씨. 여기에서 복은 좋은 것,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설날에 하는 인사인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새해 첫날에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세요 라는 뜻이에요. 와, 아주 좋은 뜻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이 설날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해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 표현을 살펴봐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 말은 설날과 추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인사는 명절을 즐겁게 보내세요와 같은 뜻이에요? 와, 맞아요, 유리씨. 정말 똑똑하네요.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이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유리씨, 곧 명절이네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 대화문에서 준수 씨가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해요?
매년 명절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어요 라는 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명절마다 고향에 다녀오곤 해요. 그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이 명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인사해 볼까요? 유리 씨, 고향에 가신다고요?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도 고향에 잘 다녀오세요. 유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오늘 수업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친척 어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명절 인사가 정말 재밌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유리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잘 사용해 보세요. 네, 선생님.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문법 단말이에요와 은대도를 사용해서 명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어의 친척 관련 어휘와 명절 인사 표현도 같이 공부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로 좀 더 쉽게 명절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